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던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과 진선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야동 사건이 아니라 성착취, 배신매매,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는데요. 2015년부터 소라넷 관련해서부터 문제를 계속 제기해온 진선미 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규모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의 핫이슈 2부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전혀 구입을 못 하시잖아요. 줄도 서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조금 만들어서 나눔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고 시작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더니 착한 마스크, 에티켓 마스크.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서 기부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착한 마스크를 만드는 대전의 한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 메시지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더욱 엄정하게 다뤄달라고 했는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은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 박변과 김판 시간에 다뤄봅니다. 3월 2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과는 별개로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일명 박사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25살 조주빈이라는 남성으로부터 피해 입은 여성만 최소 74명,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도 충격입니다. 국민 여론은 제작자와 유포자는 물론이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정치권의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긴급 간담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어제 그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실제로 이번에 텔레그램 내 그 성착취 신고 관련한 활동가들이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승희 활동가도 나왔고, 예. 그래서 그리고 각 관련된 피해 지원이나 또 입법 지원 공백 수사 과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전 관련 부처들이 나와서 예. 함께 얘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그 활동가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과 또 건의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문제들과 관련된 중심, 예를 들면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 예. 그리고 소직죄의 처벌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돼서 아직도 법에 반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플랫폼 뭐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 강화, 이런 게 계속 논의만 되지 그것이 법적으로 개편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또 다른 이렇게 특히나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10명이 넘는, 16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예.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어제 간담회에 나온 이야기들이 참고돼서 입법사항으로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 법안들이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 이미 소란회 때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다만 예. 그것이 계류된 상태로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관대한 온정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저 한때의 실수로 잠깐 들여다본 것뿐인데 뭐 스밍이나 다운로딩한 그런 범죄 행위까지 범죄하면 되는가,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어제 서지현 검사가 그 소라넷 운영자 이모 씨가 징역 4년을 받았고 미국에서 고소해서 알게 된 다크웹 손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이 엠버방 사건도 지금 이미 체포된 왓츠맨은 검찰이 3년 6월을 구형했고 재판을 가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상대로 이런 석창책동을 벌이면은 뭐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는 역시 법의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여성가족부 처음 장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이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양형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고민해달라, 예.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법원 판결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한번 공청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 최근 선고된 그 관련된 그 성폭력에 관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선고 결과가 뭐 몇 개월이라도 실형이 난 것은 10%에 불과하고요. 집행유예가 41%, 벌금형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문제들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청년이, 아니 한 사람이 한때의 젊을 때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면 되겠냐. 뭐 이런 온정주의적 처벌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국회 안에서도 법사위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기존의 법적인 어떤 해석론에 여전히 붙들려 있고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성폭력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계속 회자되고 자신의 영상이 돌고 있는 이런 것의 잔혹성을 아직도 인식을 공유하지 않고 예. 있는 게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진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그 지금 양형 기준상 강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법은 그걸 뒤쫓아가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사법부의 문제냐 입법부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양쪽에 다 문제죠. 아하, 실제로 이번에 법무부에서 오늘 발표가 난 것처럼 예. 가장 법정형의 최고 구형이 어떤 건 10년인 형도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 구형 단계에서부터 낮게 구형을 하거나 법원에서 여전히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될 것인데도 예. 가중할 건 가중하지 않고 감경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을 벌금형까지 아니면 뭐 선고유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다 찾아서 지금의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입법부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하고 또 현재 새롭게 변신하는 행위 자체를 그걸 범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입법부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이미 2015년부터 아마 예. 찾아보시면 100몇십 개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법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거나 논의되는 단계에서도 얼마 전에 뭐 회의록에서 나오지만 뭐 그거 그냥 예술적인 관점 아니냐, 뭐 단순한 호기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법 해석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뭐 구성요건 해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이게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 예. 이런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의원님 뭐 소라넷 폐쇄에 앞장 쓰셨었는데 그때는 이 플랫폼이 P2P 사이트에서 있다가 지금 이번에는 그런 사이트에서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이게 더더욱 그 비밀성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실제로 소라넷 때도 여전히 폐지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며 바로 다른 유사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에 이 공동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도 이 N번방에 관련해서 여전히 그 조롱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리고 처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정치도 잘못이고 입법부도 잘못이고 사법부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입법부도 결국 사회 여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 여론이 이것이 진짜 범죄 행위고 소지하는 것만으로 다운로딩을 하고 지금 N번방에서는 그것을 공공연하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번에는 좀 이루어졌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N번방 3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 N번방의 그 3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들도 있는데요. 예.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이슈화해서 이것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여성 국회의원들 다 함께 발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도 예. 결국 형법상의 특수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고 상습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예. 하는 내용과 그리고 성적 불법 촬영물 또 복제물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리고 단순 다운로드면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벌금형이라든가? 네, 처벌이 안 됩니다. 안 됐었습니까? 네, 예. 처벌이 안 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되면 처벌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법안이 안 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고요. 예. 예.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 예. 처벌하는 내용 이것도 이번에 예. 3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네. 플랫폼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서 예. 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야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러는 그 진짜 피해자들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예. 지금 정의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데 선거 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총선이 4월 25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이요? 4월 15일이기 때문에 예. 20 며칠 남아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월 31일까지 예. 이번 국회에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굳이 선거 전에 막 이렇게 무리해서 할 수도 사실은 저는 없어 보이고요. 선거 끝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선거 예. 끝나고 바로 4월 15일에 끝나니까 16일부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늘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조두순 사건 때 예. 성폭력 법률에 관한 그런 특위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입법 개정권을 갖는 그런 만들었는데 그때 다 친고죄 폐지라든가 또 엄정 처벌하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거를 빠르게 만들어서 짧게라도 이미 이거는 사실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결정하는 문제만 남아있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제안합니다. 각 당에서 15일 이후에 빠르게 특위를 꾸려서 집중 논의해가지고 5월 31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말 제대로 정비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회원 중에 공직자가 있는지 우선 파악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만약 공직자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이 공직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기본 의무가 책임은 더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형사 처벌적으로 강하게 처벌된다 이런 걸 떠나서 예. 결국은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직자 의무라든가 품위 위반 이런 게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예. 가장 높은 도덕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자리고 특히 또 이번에는 그 N번방에서 그 사회복무 요원들이 그 개인 정보를 빼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범 역할을 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벌백계로 이번에 정말 사회적으로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직자가 만약에 나오면은 신상도 공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이제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예, 해도 하십시오. 될까요? 예. 저는 지금 어제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성노예라는 표현까지 하는 것처럼 자기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자신이 당한 일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1366으로 꼭 신고해서 이 문제들이 바로잡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 탓이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탓이고 가해자의 탓입니다. 1366번이요? 네, 예. 1366. 근데 피해자들은 혹시 이렇게 신고 같은 걸 했을 때 보복 당하거나 자기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런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다양한 제도들을 보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별도의 센터가 마련돼 있고요. 거기서 원스톱으로 그 정신적인 그 조력을 하는 사람부터 법률적 조력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비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 드릴 거니까 1366으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선거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